현재는 위성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. 우주 산업에 좀 초점이 맞춰진 기업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시스템, 카이,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, 그리고 제노코,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전반적으로 보실 때 저는 좀 수익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기업이 우주 개발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기술력이 진짜 있는가, 두 번째는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, 올해 5월 달에 자료를 냈을 때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해 있었고, 얘는 파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,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.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,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정우윤입니다. 방산 기업과 우주 산업의 순수 우주 기업에 좀 분류해야 될 것 같아요. 특히 방금 언급해 주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 영역이 사실 되게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적고,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뭐 방산이나 아니면 뭐 정밀기계, 뭐 이런 좀 민수 부문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우주 산업의 실적이 어떻다라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,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주 관련된 개발 예산들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2027년까지 1조 5조 원까지 늘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영역들이 어떻게 낙수 효과를 받는지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이제 좋은 발자취를 만들어서 위성을 많이 쏘는 데가 좀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, 현재 거기에 초입 단계라고 봤을 때는 현재는 위성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런 실적에 대한 수요를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,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국내 상장된 기업으로만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하나시스템, 그리고 카이,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방산과 같이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우주 관련된 이제 영역만 하는 부분은 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, 그리고 뭐 제노코, AP위성,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이노스페이스, 이런 기업들이 좀 우주 산업에 좀 초점이 맞춰진 기업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상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저궤도 위성 통신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이 깔릴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저궤도 위성 통신이 많이 깔리고 나서 지상에서 좀 위성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 유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상 장비가 필요하거든요. 그 통신 신호를 수신할. 그래서 그 지상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, 지금 저궤도 위성 통신 대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스타링크와 원앱, 그리고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가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원앱과 이제 지상 장비를 이제 수주해서 계약을 지금 따낸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도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 특히 그 관측 위성을 제작을 하는 기업입니다. 그래서 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본체와 탑재체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, 세트레가이는 본체와 탑재체 모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고, 특히나 관측 위성 같은 경우에는 탑재체에 있는 렌즈 역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세트레가이는 거기에서 이제 좀 오래된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성 제작과 관련해서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컨택에 이제 인수합병을 당했는데, AP위성은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가지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위성을 제작하는 영역인데, AP위성은 전체 위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체에 들어가는 컴퓨터를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두 번째는 지상 장비입니다. 지상 장비인데 통신 단말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 있는 뚜라야라고 하는 정지궤도 위성 통신 사업자의 어떻게 보면 휴대폰 같은 통신 단말기를 납품하는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올해 상반기에 상장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상장할 때도 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기도 했고, 지금 현재는 소형 발사체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상용화된 시점이 아닙니다.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때, 내년도 4월에 이제 본격적인 발사에 성공을 할 경우에는 그 이후에 관련된 수주를 받아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, 그 전까지는 제대로 된 매출은 계속해서 좀 못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주항공 관련된 상장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실 때
저는 좀 수익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우주항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된 좀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수익성에 대한 좀 우려가 계속해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관련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보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 기업이 우주 개발 단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방향성 자체는 좋은 발사체를 만들어서 많은 위성들을 발사하는 단계에 있거든요. 그러면 그 이후로 갔을 때는 많은 위성들을 발사했을 때는 위성들이 우주에 많이 깔리게 되고, 그때부터 커지는 시장은 사실 서비스 시장이 될 거예요. 위성들이 많아졌으니까 서비스 시장이 커지게 되고 뭐 지상 장비 시장이 커진다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,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좀 앞단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과 관련된 매출들이 나오는 기업들이 좀 더 수익적인 부분에서나 먼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, 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투자를 결정하실 때 지금 현재 어느 개발 단계인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어느 영역에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업 중에 예를 들면 세트랙아이나 AP 위성이 있을 텐데, 세트랙아이는 관측 위성에 좀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기업이고 AP 위성은 위성 본체 쪽과 관련된 영역이에요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주 개발 관련해서 위성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어떤 위성이 개발되는지, 그리고 그 위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위성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스터디를 하셔서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올해 5월 달에 자료를 냈을 때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해 있었고, 그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차올랐을 때는 사실 당연히 시장 자체가, 산업 자체가 좋아지는 속도가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그 속도를 넘겼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은 결국 실적입니다.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 매출액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, 아니면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에 지금 도달해 있는지를 보시고, 관련된 모멘텀이 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됐다라고 보실 때는 파는 게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, 반대로 조정을 받고 나서 보실 때는 향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일 거고, 그 실적과 관련해서 추정이 되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빠진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있을 때, 그리고 관련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사야 된다, 현재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좀 현재의 주가와 그리고 향후의 실적 방향성을 같이 고려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기술력이 진짜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봤을 때 옳은 비즈니스 방향성이라도 그 기업이 기술력을 진짜 보유하고 있고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방향성 자체가 맞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커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몸담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이 향후에 커질 수 있는 방향성인가를 제대로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커지는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성장하는 속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성장하는 속도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히 5년 후,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일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시장이 뭐 바이오 시장이나 뭐 2차 전지 시장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커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주 관련된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이제 앞서서 관련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투입을 해서 기술력이 올라왔을 때 민간에서 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보고 있는데, 첫 번째로 이제 하는 국가 단위의 어떤 예산 투입 자체가 하루아침에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는 매년 성장하고 있고 국가 단위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, 그렇게 봤을 때는 속도 자체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